논문 작성을 위한 학술자료 이용 교육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본교도서관을 이용해 학술 논문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전에는 학술 논문들은 대체로 실물 형태로 존재하여 연속 간행물실이라고 불리우는 공간에서 이용하였습니다만 이제는 학술지 논문의 전자출판과 학위 논문의 디지털 아카이빙이 활성화되면서 학술 논문들은 거의 다 전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이 연결된 PC나 태블릿 PC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본교도서관에서는 국내 학술지 논문의 경우 상용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DBP와 키스, 스칼라와 구독 계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학술지 논문은 간호학 전문 상용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프로캐스트 널싱과 계약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위 논문은 오픈 액세스라 굳이 본교를 거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리스나 국회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술지 논문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접근에 비용이 들지 않는 학위 논문과 달리 학술지 논문은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열람을 하신다면 논문 한 건당 보시는 바와 같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전부 6,000원인 건 아니고요. 싼 건 3,000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비싼 건 10,000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6,000원 정도로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쓰게 된다면 대개 50편 정도는 인용을 하셔야 될 거고 과제로 소논문을 쓰신다 해도 10편은 인용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근데 딱 자신이 인용할 것만 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읽어보다 보면 대체로는 적합하지 않은 논문들이라서 많이 거르게 됩니다. 대략 인용한 논문의 수는 열람한 논문의 수의 5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 산술적으로는 못해도 논문을 쓰게 될 때 200편의 논문을 과제로 소논문을 쓰게 된다 해도 50편의 논문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비용적으로 본다면 논문을 쓰게 될 때 100만원, 과제로 소논문을 쓰게 될 때 30만원 정도의 자료 이용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진짜 유로 이용하게 될 때는 신중하게 초록을 읽고 원문을 열람할 거라 그 정도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진 않겠지만 단순 계산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이만큼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교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DBP와 B2C에서 페이퍼 서치라고 알려진 키스, 스칼라, 프로캐스트 널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구독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교 구성원 이상 언제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내에서는 IP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들어가시면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교회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고 본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경유하셔서 들어가신다면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보시는 화면이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우선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 업체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되는데 도서관 메인 페이지 우측 하단 보시면 이제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 링크가 모여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자정보원을 클릭하시고 이 저널 들어가시면 링크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자학술 논문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화면 바꿨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본교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입니다.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곳은 교내이기에 실제로는 별다른 절차 없이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 링크 들어가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 주로 과제를 하실 때 교회, 집에서 하실 거기 때문에 교회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로그인 아이디는 학번입니다. 비밀번호는 이제 학사정보 시스템 비밀번호 동일하고요. 근데 대학원생 여러분들 경우에 이제 일부분들의 경우 앞에 G를 붙여야만 로그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번인데 안 되면 앞에 G 붙이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스부터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는 한국학술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용하실 때 중간에 검색바에서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한번 가정을 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와 관련된 논문들이 나오는데 4,687권의 논문, 정말 많은 논문이 나왔죠. 이걸 하나하나 확인하다 치면 최소 한 달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는 거 다 없애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과 좁혀보기 기능을 통해서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분야를 볼까요? 만약 지금 과제를 작수행하는 사람이 간호학과 대학원 학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공학 분야의 코로나 관련 자료는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선택하지 않고 농학 분야도 마찬가지로 필요가 없겠죠. 사회과학 분야 좀 연관이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이번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해양 분야 당연히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필요 있는 건 당연히 의학학 분야, 그 중에서도 예방의학, 내과학, 간호학, 소아과학 정도만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2020년 이전의 코로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코비드19가 아니기 때문에 다 제외를 하고, 그리고 퀄리티 있는 것만 남기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KCI 등기된 게 안 된 것보다 나으니까 KCI 등기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이용을 학술지 논문이니까 학술지로 선택을 하고 이제 결과 좁혀 보기 검색을 한다면 이제 74건 현실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한 논문들만,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한 논문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코로나19 예방행동 실천 관련 요인이라는 논문을 이용하시고자 한다면 바로 PDF 보기 클릭해 주신다면 원문이 열람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별도 인증이 없다면 이제 5,000 정도의 비용이 들, 실제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든 5,000 정도의 비용이 들지도 모를 논문을 이렇게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이용하시고자 한다면 이제 제목을 클릭하셔서 구체적인 서지사항과 초록을 확인한 다음에 원문 보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가 대부분 이용자 친화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DBPR, 누리미디어 제공하는 DBPR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PR는 누리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로서 상단의 검색바에서 검색어를 입력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똑같이 코로나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논문이 나오는데 아까보다 더 많은 논문이 나왔죠. 1348건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걸 다 확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 확인하면 실제로는 수개월이 걸릴 겁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여러분의 필요한 것만 남길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과제 수행을 하시는 분이 상담심리학과 대학원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팟싯 검색을 통해서 줄일 수도 있겠는데 팟싯 검색 이번에 쓰지 말고 결과내 재검색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상담심리학과 학생하고 관련된 검색어만 남기면 되겠죠. 심리 정도가 제일 만만할 것 같네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498번, 그래서 좀 많네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떨까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자료 유형을 학술 저널 아닌 건 필요가 없으니까 좀 남기면 302건, 그래도 많습니다. 그럼 게시 등재된 게 안 된 게 더 낫겠죠? 그리고 이게 게시 등재된 것만 하고, 그리고 외부 링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용하는데 좀 에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문 이용이 가능한 것만 이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136건
이제 146건 정도면 이제 한번 실제로 다 확인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136건 남기고 검색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체활동 즐거움과 심리적 행복감과의 관계라는 논문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 클릭해 주시고요. 논문 보기를 클릭해 주신다면 바로 오문 열람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리미디어도 키스랑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DVP도 크게 키스랑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회사 이름 잘못 이야기했네요. 어쨌든 DVP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스칼라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는 학지사와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보문고랑 어느 정도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키스나 DBP야 이용이랑 달리 조금 색다르게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나 DBP야 이용하듯이 똑같이 이용하면 좀 지루하니까요. 이제 교보문고로 이제 들어가고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신학과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과제나 아니면 논문 쓰는데 필요한 책을 한번 사려고 교보문고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바울 신학과 관련된 페이퍼를 작성한다고 만약 가정을 하고요. 그럼 관련된 책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간혹 보다 보면 이 책이 아니라 이렇게 학사 모양, 모양 아이콘으로 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학술 논문인데요. 이것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별도의 계정이 없다면 책을 살 때랑 마찬가지로 장바구니에 담아서 담아서 이제 결제를 진행하셔야만이 이제 실제로 이것을 열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본교 재학생인 시점에서는 굳이 이거를 책 사듯이 사서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목을 복사해 주시고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한 다음에 스칼라 들어가셔서 검색바에서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바울의 헌금사라는 논문을 이용하려고 이제 검색을 붙여 넣으면 바로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문 보기를 클릭해 보신다면 바로 이제 교보문고에서 7,720원을 내고 사야만 이용 가능한 것을 바로 이제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교보문고에서 책 찾다가 이제 논문이 나왔는데 이거를 꼭 필요해서 이용하시고자 하실 때 굳이 사지 마시고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해서 스콜라 들어가셔서 이제 그냥 검색해서 이용하시면 이제 바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스칼라 이용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걸 개별 데이터베이스마다 일일이 다 들어가서 검색해봐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통합 검색이 가능한 몇 가지 툴이 존재합니다. 리스트를 통한 검색이 대표적일 건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스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는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정보 검색 서비스입니다. 이 리스트가 방금 본 DP야, 키스, 스칼라랑은 다른 점은 DP야, 키스, 스칼라 같은 경우는 그 자체 홈페이지 서버에 논문들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형태고,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DP야, 키스, 스칼라 같은 곳에서 데이터를 이제 서지 정보와 그리고 원문에 대한 링크 정보를 가져와서 검색만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많이 다른데요. 대신에 이런 DP야, 키스, 스칼라 그리고 이제 본교에서 구독하지 않는 이 아티클 같은 것들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한 번에 한 화면에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리스트에서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방신학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국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학술지, 단행본 자료가 검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학술지 논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학술지 논문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국내 학술 논문 바입니다. 이쪽을 클릭하시면 학술지 논문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용하시면 되는데, 사실 열다 보면 안 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을 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F 무료, M 기간 내 무료, W 유료입니다. F 무료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들어가면 다 공짜로 열리는 것이 이 F 무료입니다. 이거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없겠고요. 단 까다로운 게 이 M 기간 내 무료와 W 유료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 M 기간 내 무료와 W 유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게 활성화되는 모양이 다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서 리스를 활용하신다면 M 기간 내 무료 아이콘은 하나도 뜨지 않습니다. 전부 F 무료 아니면 W 유료만이 뜨게 됩니다. 이 M 기간 내 무료 쪽은 실제로 W 유료로 표시될 겁니다. 집에서는. 그런데 만약 본교에서 검색을 하신다면 본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키스, 스칼라, DVPA에 대해서는 W 유료 부분이 M 기간 내 무료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네, DVPA 제공처 이 부분 M 기간 내 무료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국내 모든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는 학교에 가게 된다면 W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F 무료 아니면 M 기간 내 무료로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몇 군데 대학이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되면 그 대학들이 어딘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 대학들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본교에서 이제 이용하실 때는 본교권에서 이용하실 때는 이제 이 F 무료랑 M 기간 내 무료를 참고하셔서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 무료는 그냥 가능한 거고 M 기간 내 무료도 본교 내에서 그냥 이용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이 교회에서는 이제 도서 홈페이지를 로그인 하실지라도 리스에서 이제 본교 계정에서 이용 가능한 것들이 M 기간 내 무료로 표시되지 않고 W 유료로 표시됩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 표시가 교회에서는 좀 무용지물이 되긴 하는데, 이제 그럴 때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실제로 유료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용 가능한 것만 남겨버리는 겁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있냐면, 먼저 아까 키스에서 보셨다시피 이 좌측 파식 검색을 이용하는 건데요. 먼저 원문 유무, 원문 있음만 선택을 하시고요. 실제로 원문 없는 건 필요가 없으니까요. 본교 제공하고 있는 DVP야, 키스, 그리고 스칼라만 남겨서 이제 실행을 하면 M 기간, 제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유료 자료만 남게 됩니다. 물론 거기다 추가로 원래 F 무료인 한국연구재단 자료라든지 리스 자료, 사이언스 온 자료 같은 경우 실행하면 물론 무료 자료들도 같이 나게 됩니다. 네, 뭐 무료는 실제로 특별히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가 교회라고 가정하고 웨슬리와 아시아 해방신학이라는 논문을 이용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서는 M 기간에 무료 뜨지만 교회에서는 W로 뜰 거고요. 그럴 때 이제 그냥 어차피 지금 파시스로 이용 가능한 것만 남겼기 때문에 그냥 클릭해서 제공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공처가 DBP하네요. 그러면 이제 웨슬리의 아시아 해방신학 제목 복사하시고 본교 도산 홈페이지 로그인해 주시고 이제 DBP야 들어가신 다음에 웨슬리 아시아 해방신학 그대로 붙여놓은 다음에 클릭하시면 바로 논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라 하실지라도 저희 본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용학술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들을 알고 계신다면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약간 과정은 번거롭습니다만 유료 논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용 가능한 것들을 줄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학술지 논문 이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해외 학술지 논문은 지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위 논문 설명할 텐데요. 화면 공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전환 바뀌었고 그럼 학위 논문 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학위 논문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리스가 있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리스의 경우에는 서로 학위 논문 구축 구조가 다른데요.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이 같은 방식이고 리스가만 좀 다른 방식입니다. 여러분들도 향후에 논문을 쓰시고 나중에 그 논문을 경력으로 활용하셔야 하니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은 각 대학에서 학위 논문 원부와 파일을 납본하면 그걸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학위 논문 담당 사서들이 개별 논문에 대해 목록 작업 후에 자체 업로드하는 형태라면 리스에서는 각 대학 도서관에서 학위 논문 담당 사서, 이제 본교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겠네요. 예, 어쨌든 각 대학의 학위 논문만을 각자 대학의 디컬렉션에 업로드한 후 그 학위 논문을 이제 리스에서 파싱하여 가지고 오는 형태로 이제 브라우징이 됩니다. 때문에 리스는 학위 논문 구축 속도가 상당히 빠른 반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은 구축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들이 리스에서 이용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고 이제 그 달 안에 여러분들이 쓰신 논문을 바로 이제 리스에서 이용 가능하신데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립회도서관들은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고 짧게는 이제 2달, 길게는 반년 정도 뒤에야 여러분들의 학위 논문의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 직후에 학위 논문을 실적 증빙하려고 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학위 논문이 아직 검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리스에서 검색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학위 논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게으름 부리지만 않다면 말이죠. 혹시 만에 하나 정말 여러분들의 학위 논문이 없더라도 제 업무번호 054-420-4029로 연락해 주신다면 바로 이틀 안에 리스에서 여러분들의 학위 논문이 검색되게 조치하노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학위 논문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학위 논문은 오픈 액세스로서 상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학위 논문은 이용에 별도의 이용권에 대한 인증 과정 같은 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학위 논문이 이용 가능하다든가 같은 조건 하에서 이용 가능하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위 논문을 쓰고 나서 이용 허락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아시겠지만 학위 논문의 제작자는 공개를 거부할 수도 있고 제한적 공개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국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제한적 공개를 반영하여 논문의 접근 수준을 꽤 다양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어느 장소에서나 다 이용 가능한 학위 논문, 즉 일반 이용이 있는 반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이나 아니면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만 열람이 가능한 학위 논문이 있고 협력기관 이용 가능이라고 명시된 것도 있습니다. 협력기관 이용 가능 논문은 본교 도서관에 방문해 주신다면 이용이 가능하니 혹시 협력기관 이용 논문이 필요하시다면 도서관에 방문하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에서는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진 않고 그냥 심플하게 이용 가능한 원문과 이용 불가능한 원문 이렇게만 구분되어 있으니 그냥 이용 가능 원문만 보시면 이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각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산발적이라 이용하기 어려우니 여기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위 논문을 직접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잠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바뀌었습니다. 그럼 먼저 국회 도서관에서 학위 논문 이용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이 화제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금리로 한번 검색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금리와 관련된 여러 자료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학위 논문만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학위 논문 클릭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보면 이제 아예 아무것도 제목 밑에 안 뜨는 자료들인데 이건 그냥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원문보기라고 나타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원보기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한 학위 논문입니다. 이렇게 원문을 바로 학위 논문 원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에 좀 여러분이 필요한지 아닌지 좀 더 확인하시고 이제 원문을 보셔서 원보기를 클릭하신다면 이제 원문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건 이용 불가능한 거고 이렇게 컬러로 원보기로 나타난 것들은 이용 가능한 겁니다. 이 부분 별로 어려우실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이 회색으로 원보기 협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자택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만 저희 본교 도서관 건물 방문하셔서 지정 컴퓨터에서는 이제 실제 열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필요한 논문 중에서 국외 도서관에 검색했을 때 필요한 논문 중에서 회색으로 원보기 협의라고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이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도서관 건물 방문해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도서관에서 학위 논문 이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트에서 학위 논문 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에서 똑같이 한번 금리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고요. 똑같이 아까 리스트 검색에서 똑같이 국내 학술 논문도 나왔고 학위 논문도 나왔고 이제 단행본도 나갔는데 여기 단행본 책이고요. 국내 학술 논문 아까 봤던 학술지 논문이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건 학위 논문이니까 이 학위 논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위 논문이 나타나는데요. 아까 했듯이 리스트에서 학위 논문 이용은 심플합니다. 그냥 원문이 없거나 원문이 있거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볼 것만 찾고자 하신다면 원문이 있음을 선택하시고 실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제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것들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물론 이건 학교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금리 선물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이용하시고 한다면 이제 원보기를 이제 바로 클릭을 해주신다면 바로 원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학술지 논문이랑 달리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더라도 특별하게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들은 아니니까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이 좀 더 꼼꼼하게 여러분들 필요한 건지 뭐 초록 같은 거라든지 목차 확인하셔서 이제 원보기를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원문이 있는 것들은 뭐 전혀 장애 없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꼭 필요한데 원문이 없는 것들이 있죠. 네, 세상 살다 보면 꼭 그렇습니다. 내가 나한테 꼭 맞는 건데 이용이 불가능한 것,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살면서 왕왕 보게 됩니다. 이 학위 논문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보시다시피 원복이 나타나지 않고 복사 대출 신청이라는 아이콘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국의 은행 간 단기 기준 금리 활성화 방안이라는 논문을 여러분들의 과업 수행에서 꼭 읽으셔야 한다고 할 때 그냥 원복이 없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게만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좀 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스트에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회원가입하실 때 그냥 회원가입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의
소속 기간을 본교로 지정을 해주시고 이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미 리스트를 아이들이 많이 넣으셨거나 혹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만드시면서 소속 기간 지정하는 걸 깜빡하셨어도 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디를 다 만드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설정에 들어가시면 다시 여러분들의 소속 기간 지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꼭 본교로 지정을 해주시고 소속 도서관 본교 도서관으로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문 없다고 되어 있는 학위 논문 역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회원가입하고 여러분의 소속 기간을 본교로 지정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원문 없는 것들도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문 없음 실행해서 원문 없는 걸 보고요. 한국의 은행 간 단기 기준금리 활성화 방안이란 걸 제가 이용하고자 하는데 안타깝게도 원문이 없습니다. 이때 이제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이 복사대출 신청 아이콘을 그대로 클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헌 복사 신청이라는 아이콘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헌 복사 신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송 정보가 아까 전에 회원가입 또는 설정 수정을 통해서 저희 본교로 지정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SMS 수신 여부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거 말씀을 드리자면 저작권법 때문에 한 번에 모든 논문 페이지를 다 받아보실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절반 나누어서만이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전부 다 필요하신다면 뭐 그냥 이게 66장짜리네요. 그러면 1에서 33 혹은 34에서 66 이렇게 나눠서 이제 신청을 하신다면 한 번은 아니죠. 두 번에 나눠서 이제 논문을 다 받아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필요한 페이지 지정을 해주시고요. 일단 저는 1, 2, 3 페이지까지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송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간 전송이 제일 빠릅니다. 기간 전송은 하루나 이틀 만에 도착을 하고요. 왜냐 외부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 우편, 등교편, 택배나 팩스는 실물이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기간 전송 선택을 해주시고 소장 도서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연세대학교만 가지고 있으니 그냥 연세대학교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복사대출 신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기간 전송 신청할 때 장당 100원의 전송비가 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돈이 든다는 걸 감안하시고 이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해 주시면 이제 제공도서관이 선택이 되셨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 버튼 누르면 바로 신청이 되는데 실제로 이러면 돈이 발생하니까 일단 실제로 신청을 하지는 않도록 하고요. 이제 일단 66페이지짜리니까 만약 여러분 다 신청한다면 뭐 7,000원 가까이 돈이 들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신청을 한 다음에 마이리스트에 들어가시면 이게 접수가 됐는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마이리스트 들어가서 복사대출 신청 현황 클릭한다면 접수가 됐는지 혹은 캔슬이 됐는지 그리고 저희 본교도서관에 도착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신청한 다음에는 이 마이리스트에서 복사대출 신청 현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위 논문 이용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화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문 작성을 위한 학술자료 이용 교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의 대학원 과정에 필요한 그리고 논문 작성에 필요한 학술 논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실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주 하셔야 하나 번거로우실 참고 문헌을 보다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